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충남 내포 신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니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건설사 의뢰를 받아서 충남 내포 신도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수요조사 한 결과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표지에서 제가 이 충남 내포 신도시에 대한 좀 정리, 결론을 좀 미리 내고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행정타운으로 시작을 했지만 신규 교통망이 생김으로써 일자리와 명품 주거지로서 활성화가 될 곳이다 라고 일단 결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양질의 부동산들을 사는 것들, 결국은 취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보다 저는 제대로 된 물건들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입지 분석, 상품 분석, 그래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가치가 올라가거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매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지 분석, 상품 분석을 통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오늘 내포 신도시의 미래 역시 입지 분석, 상품 분석, 미래 가치 분석을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 미래, 입지에 대한 부분들,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지를 보실 때에는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내포 신도시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 수요가 증가하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일자리가 많거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입지에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거나 생길 지역, 확충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생길 지역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고요, 주거지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생활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누릴 양질의 베드타운이 될 지역들이 아마 주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들은요, 수요와 인구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 내포 신도시를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일단 충청남도라고 하는 지역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숫자가 큰 거고요, 초록색이 숫자가 작은 겁니다. 그럼 충청남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천안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산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서산 당진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계룡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네요. 그럼 요즘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죠? 일자리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죠. 천안 아산이야 삼성전자 벨트 하나만으로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서산 당진도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철공을 만드는 곳들도 있고 자동차 협력 공장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 파란 부분들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고 감소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시군구 전체로 보게 되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소하는데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홍성군을 보게 되면요, 인구가 감소하다가 미미하게 살짝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든 경향들이 있죠. 뭐죠? 예,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잖아요. 아마 2017년도 전후로 해서 2017년도 18년도에 많은 입주가 있었을 겁니다. 홍성하면 생각나셔야 되는 게 바로 내포 신도시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도시는 초기에도 인구가 증가하고요,
또 후기에 입지가 무르익으면 또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천안 아산처럼 인구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고요. 홍성이나 예산처럼 행정타운으로서 어느 정도 또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이거는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자체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구와 예산군 인구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홍성군입니다. 홍성군은 인구가 한 9만 9천 정도 되고 있고요. 요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증가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홍성군이라고 하는 곳에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요. 내포 신도시입니다. 여기 홍북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내포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홍북면은 계속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면 지역들 있잖아요. 읍이나 면. 이 지역은 아마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홍성군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겠지만 이 감소하는 부분들의 상당 이유들은 홍북면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는 감소하지만 아마 이 홍북면 내포 신도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아마 마찬가지 이유로요. 예산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군에서도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예산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삽교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포 신도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자리 때문에 중심지로 인구가 모이는 것들이고 다른 읍면 지역들은 감소하고 있다. 이거 두 가지 정실이 다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백종원 대표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뭐 예산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산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 제가 백종원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분이 사업을 잘 하시지만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잘 본다는 그런 능력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이 시장이 되다라고 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시도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예산군의 인구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시장 활성화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 부분입니다. 상업시도 일자리니까. 그래서 백종원이 이렇게 시장이 되다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입지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예산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1호가 성공하자마자 2호를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호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알 수 있죠.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 녹화가 됐잖아요. 예, 어딘가 봤더니 삽교였어요. 삽교가 어디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신도시 인근에 있죠. 홍성이랑 그 예산 사이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걸 딱 보면서 백종원 대표는 참 대단하다. 왜 삽교를 선택했을까? 다른 입지도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겠죠? 네, 저는 충분히 그것도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내포 신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포 신도시를 제외하고는요. 홍성군, 예산군 솔직히 별 볼 일 없습니다. 저희가 볼 게 없어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구, 일자리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내포 신도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지의 가치, 미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에서는 홍성읍이고요. 예산군에서는 삽교읍입니다. 지금 백종원의 시장이 되다 콘텐츠 두 번째가 진행되고 있는 삽교가 왜 선정됐는지 살짝 연동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용 인구는 한 이제 9만 9천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은 지방에서는 5만이 넘어가면은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라고 하는데 도시 두 개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신규로 4만 1,000세대의 새 아파트, 새 주거시 생깁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행자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인 게 중요한 것이죠. 충남개발공사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LH공사죠. 이 두 주체가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한번 연역을 따져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지금은 3단계 정착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청 및 유관기관이 이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조기 정착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했고요. 그리고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고 자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추가로 유치하고 있다.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1단계, 2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요것이 끝나게 되면요. 요 주변에 알아서 조금 더 확장되게 되는 패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추진 경위들 2005년도에 이 홍성 쪽으로, 이 내포 신도시 쪽으로 충청남도청이 이사를 가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청이 어디 있었는데요? 대전광역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열심히 공사를 해서 언제 이전을 했냐면은 2012년도 이전을 했고요. 그 이후로 내포 신도시가 열심히 개발이 돼서 지금은 안정적인 행정타운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타운으로서 안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들,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일자리긴 하지만 예산의 삽교에 백종원 그 타운도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항해권 중심의 내포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주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항해권의 대표적인 주자가 어디죠? 당진하고 서산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무역에서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진과 서산이 활성화돼야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제 사드 사태 이후로 2018년도 이후로 조금 관계가 소원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정체 지금 기간인데 전 나중에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서산 당진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붙어있는 홍성 예산까지도 그 수혜 지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요. 이 내포 신도시는 도청이 이전에 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10만 명 규모의 지금 택지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여긴 또 이 행정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잖아요. 도청도 일자리고 혁신도시도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랑 출퇴근을 외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만듭니다. 서해선, 복성전철, 경전철이라든지 단선전철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꽤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양쪽 방향으로 출퇴근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복선전철로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성하고 화성을 연결하는 것들이죠. 화성은 어디죠? 경기도. 그래서 이 홍성까지 서해선이 연결되게 되면은 이 홍성군까지도 수도권의 확장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경부 KTX를 연결합니다. 이것들도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도로망으로서는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 및 충남 내륙 철도들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다시 한번 지도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해권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공공기관, 행정타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시범도시 관련해서도 홍성이 지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 호재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병원 조성도 예정입니다. 요거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 기관 현황들을 정리해 봤더니 128개소가 이미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런 이제 공사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 지금 요 택지들을 일자리와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꽉 채울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 기관만 하더라도 거의 5,000명 정도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단체 종사자수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많아질 예정이고요. 지금도 또 추가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 중인 기관이 있고 부지를 확보한 부지들도 있습니다. 계획인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올 기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좀 공공기관들, 뭐 예를 들어서 이 기관들과 협력업체까지 따지게 되면은 이제 만 단위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 충청남도 혁신도시 홍보 자료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과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현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엔 지금 55만 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요. 당연히 제일 많은 데들은 청란, 아산, 당진, 서산에 많고요. 홍성도 아파트가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내포 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그래서 홍성군에 28,500개 정도 아파트가 있고요. 예산군도 16,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군에서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예산군만 유독 많은 이유는
내포 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3년도, 4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많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요. 입주할 때에는 입주장이 문제가 되지만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김없습니다.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은 시세가 올라가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차원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군하고 홍성군만 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 2016년, 17년도에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입주를 많이 했고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되죠. 요거 입주하고 나면은 아마 홍성군이라고 하는 곳을 내포 신도시의 위상은 확실히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허허벌판 공토들 봤잖아요. 그것들이 꽉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홍성군, 특히 홍부급을 중심으로 하는 내포 신도시의 발전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산군은요, 지금 아파트가 딱 2지역밖에 없어요. 예산읍하고 삽교읍. 원래 예산읍에만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삽교읍에 공급이 많죠. 지금 최근에 있는 공급은 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뭐죠? 네, 내포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산읍도 보다는 향후 미래 가치로 보게 되면 삽교읍의 이 아파트 단지들을 보시기 바래요. 왜? 지금은 싸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언제쯤? 입지가 활성화되면. 그래서 지금 요 분양한 아파트들이 2025년도까지 꽉 채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가 되면은 2023년인데 지금 시세가 그때가 좋았을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회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분양 현황인데요. 아까는 입주한 물량들이고요. 실제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들일 텐데, 충청남도는 지금 2023년도에는 12,000가구를 분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홍성이 지금 300가구 정도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랑 2022년도에 분양을 많이 했는데 요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은 2020년도랑 2021년도 많이 했었고요.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곧 이 분양했던 물량들이 입주장이 될 것이고요. 입주하게 되면 거의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군하고 예산군만 따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읍, 예산군에서는 삽교읍에 주로 입주를 한다, 분양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청약을 했던 단지 중에 상위 단지를 봤더니 경쟁률이 뭐 300대1, 100대1 나온 것들, 두 자리 상순위 나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들은 대부분 다 천안 아산입니다. 천안 아산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철도망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수도권에서 실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뭐 계룡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수도권과 연결된 교통망이 많은 지역들이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성도 있네요. 홍성 자리 같은 경우는 17.55대 1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었고요. 홍성과 예산군 분양 단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홍성 자이를 빼면은 나머지 부분들 있죠. 여기 홍북읍이라든지 삽교읍, 내포 신도시에 분양했던 것들은 경쟁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이거 다 대부분 다 미분양이 난 것들이거든요. 한 자릿수 경쟁률 나온 곳은 다 미분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선착순 계약이든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나서 지금 골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혹은 뭐 투자 목적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홍부읍과 삽교읍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공토가 많거든요. 공사 현장도 많고. 근데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분명히 이 지역은 이전과는 다른 입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은 정상적인 시세로 올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상위 지역인 천안과 아산의 시세로 끊임없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포 신도시의 공통주택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이 있고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 주상복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4만 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준공한 것들, 공사 진행인 것들을 인허가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차고 나면은 이제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갓 입주한 새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포 신도시 내에서도 아마 위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 옆에 있거나
일자리가 바로 옆에 있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 비쌀 텐데 통상적으로 신도시의 가격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학교, 그러니까 좀 교육 환경이 좋은 곳들이 신도시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이제 아마 위치가 초등학교 가까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근거리에 있고 학원가를 갈 수 있는 입지가 가장 비싸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떤 단지가 제일 비싼 단지가 될지, 지금 제일 비싼 단지가 미래에도 비싼 단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미분양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충청남도 미분양 추이를 볼 텐데요. 전국에서는 대구가 제일 많죠. 그리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입니다. 그렇죠? 충청남도도 미분양이 많은 편인데, 특히 충청남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와 아산시입니다. 한 지역이요, 한 1000개 정도 넘어가게 되면 미분양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000개인 천안, 1900개인 아산, 그리고 1100개인 홍성은 미분양이 많은 편이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라고 하면 미분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순으로 미분양이 많은데, 저는 모든 강의할 때나 책을 쓸 때나 이런 콘텐츠 만들 때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분양이 왜 많을까요?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분양하는 시점은 별 관심이 없고요. 이 분양한 물량들이 입주를 할 때 분명히 명품 신도시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관심이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천안하고 아산이 제일 충청남도에서는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홍성과 예산이 그 다음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미분양 숫자만 보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어떤 단지들이 미분양인지.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성읍에 하나가 있고요. 홍북읍에 2개가 있습니다. 홍북읍은 당연히 내포 신도시겠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미준공입니다. 준공.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미분양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미준공 상태에서 공사 기간에 미분양한 것들은 기회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2가지 미분양이 있는데, 예산읍이 있고요, 삽교읍이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삽교읍이죠. 삽교읍에 있는 거는 미준공이고요, 예산읍에 있는 거는 준공입니다. 이거는 이미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 요것은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내포 신도시에 해당되는 홍성읍과 삽교읍의 미준공 상태에서 미분양이기 때문에 요 공사 기간에 분양을 받는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성 미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분양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느냐, 시세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충청남도 시세를 한번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시세가 얼마큼 오르고 있는지. 천안, 아산이 제일 비싸죠. 1000만원 전후의 평균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성군, 금산, 공주, 예산 등의 순입니다. 이게 일반 구축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그런 시세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실거래가로 따져봤습니다. 이건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이게 나옵니다. 충청남도에서 평형대 관계없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는 뭐냐?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라고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75평이 23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충청남도의 상한선은 현재 20억대가 넘도록 책정이 될 수 있구나, 상한선은 20억대까지는 열려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과 예산의 최고가를 볼 텐데, 먼저 이제 홍성에서 평형대 관계없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은 홍성자이였습니다. 아까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그 단지고 2023년도에 입주를 했죠. 홍성읍에 있고요. 51평인데 7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내포 신도시 대방 엘리움 더 퍼스티지인데 34평형이 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내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쌉니다. 결국은 내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추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평형대 관계없이가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봤을 때 충청남도에서 최고가 아파트는 9억 8천만 원, 10억 원을 넘어가지 못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아도 84, 그러니까 33평 34평은 10억 원을 넘지는 못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최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같은 경우. 홍성군에서는 당연히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성 홍부읍에 있는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이 4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 5억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군 사기업도 내포 신도시죠. 마찬가지로 3억 8천만 원 정도 해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내포 신도시의 가격은 4억 원 전후 4억 원 전후 정도로 구축 아파트들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기입주 아파트들 한번 시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2012년도 입주를 했네요. 좀 일찍 입주했네요. 지금 시세들이 현재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이건 구축이기 때문에 3억대가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입주가 가장 늦었던 단지들 보면 지금 4억, 3억대 후반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요. 맞죠? 예, 그리고 LH가 붙은 것은 2억대 후반 정도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아파트들은 한 4억 선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공공 아파트들은 3억 선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시세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입지와 미래 호재와 그다음에 뭐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런 시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상품력, 가격, 경쟁력을 다 봐야 되는데 수요는요. 소유하는 수요도 있지만 거주하는 수요가 있고 거주 수요에는 자가 임차 수요가 있다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임차인들이 과연 전세가를 얼마까지 지불할 것인가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품력은 뭐냐면요. 실제 거주하는 용도가 있고 투자용이 있을 텐데 아파트는 월세 수익이 아닌 시세 차익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 거주하는 용도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뭐냐? 절대 가격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고평가 저평가의 개념은요.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시세랑 비교했을 때 높으면은 고평가가 될 수 있고요. 낮으면 저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한개 가격을 말씀드렸죠. 충청남도 전체에서는 84 기준으로는 한 10억 정도가 상한선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4억 원대까지는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수요가 풍부한다는 것은 일자리와 연결 교통망, 새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미래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품 매력도,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가 더 상품 매력도가 높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최근에 거래했던 시세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면은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질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입지, 부러워하는 상품들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에서는 아마 요 내포 신도시가 그런 입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입지들은요 수준 높은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될 비싸게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입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 되는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 양질의 베드타운이 많이 생길 지역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천안, 아산, 홍성, 예산, 그리고 당진, 서산이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일자리가 지금도 많고요. 계속 많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당진, 서산, 아산, 천안, 홍성, 예산까지 해서 일자리가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호갱노너 사이트에 있는 인구 이동 명령어입니다. 충청남도를 딱 찍어봤더니 순 유입 인구가 세대가 22,000세대예요. 근데 어디서 왔나 봤더니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란 쪽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부산, 제주, 전라남도, 광주, 전북, 경상남도, 대구, 울산,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인천, 강원도,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모든 입지에서 충청남도로 일하러 갑니다. 이거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구나. 그래서 일로 일하러 많이 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일자리 증가하는 지역,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
양질의 베드타운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호재들이 진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건 보셨죠? 그래서 이 일자리와 출퇴근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이 생기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설명드렸지만 서해선 복도전철이 곧 개통이 될 예정이고 연장선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항선도 복선 전철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맞죠? 그다음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생길 예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의 삽교와 홍성의 홍북이 중심지로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조금씩 수도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보면 서해선 같은 경우는 송산, 화성이죠. 홍성까지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성역과 삽교역, 홍성은 말 그대로 홍성이고요. 삽교는 예산에 있는 거죠. 내포신도시 주변에 다 배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아마 백종원 대표님도 이 삽교역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KTX도요. 서해안 고속철도망이 구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요. 여기 연결이 안 돼서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없었나 봐요. 이 부분들이 연결해서 조금 더 KTX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물류망이 이 기업체들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배송을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물류망 갖추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 충청남도를 가로지르는 예산을 IC로 하는 이런 서부 내륙 고속도로를 좀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통망 뿐만이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서 제가 중심 있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들이 학교, 학원가,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병원입니다. 병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 병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병상으로 500병상 이상 있는 것을 대형 병원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대학교 병원 있죠. 그것들이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내포 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부지를 계약해서 명지의료재단이 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생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아마 내포 신도시에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시설과 일자리가 완성될 쯤이면 그때쯤에 종합병원도 들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삽교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미 성공했던 예산 시장이고요. 삽교에도 이렇게 곱창골목이라고 하는데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내포 신도시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김태흠 충남도지사 분이시죠. 같이 지금 이렇게 일자리 부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백종원 대표 같은 분들 오면 기꺼이 두 발로 맞이 환영을 해야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신도시에는 지금 기입주한 아파트가 8개 한지가 있고요. 그 외에 계속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 입주가 다 끝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 명지병원 예정지가 여기고요. 대학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포 초중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예정이고요. 아무튼 계속 일자리와 좋은 상업시설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내포 신도시다. 이거에 대한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 지금이 최악이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에서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입지, 부러워하는 상품이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특히 홍성군과 예산읍에서는 이 바로 내포 신도시가 그런 입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입주민의 수준이 높을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주변의 상업시설도 훨씬 더 고급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은 곳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내포 신도는 입지 환경 양호하고요.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요. 교육 환경도 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 환경들, 이런 병원이라든지 쇼핑 시설이라든지 이런 또 체육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좋은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매수 대상 주거시설을 정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면서 남들도 살고 싶은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선점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입지가 안 좋은 곳이고 입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마 물건의 가격은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미리 선점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라는 것이 있고요. 이 절대가치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파숑의 세상 답사기 사랑해 주시고 이 유튜브 사랑해 주시면 아마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스투TV 골드 회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투TV 골드 회원은요, 라이브 게스트 방송의 풀 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라이브를 할 때는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지만 아마 곧 내려질 것이고요. 그래서 풀 영상은 골드 회원 대상으로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될 텐데, 김학렬 하면은 입지하면 김학렬, 빠숑인데요. 빠숑 특강을 한 달에 꼭 2번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역시 입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지금 이슈가 무엇인지,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8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매달 1개 내지 2개씩 특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마 이 특강 비용으로만 해도 이 멤버십 비용은 뽑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빠숑의 특강은 빠숑만 할 수 있는 특강입니다.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튜브 골드 회원 되시면은 라이브 게스트 방송의 풀 버전을 늘 수시로 보실 수 있는 것과 함께 한 달에 2번 김학렬 수장의 지역 특강을 들으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아마 이름 옆에 VIP 작은 마크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팅이라든지 라이브 할 때는 더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스마트 튜브 TV 골드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아마 그 1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보상하고 나올 만큼 알차게 정말 성실하게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과 스마트 튜브 골드 회원 특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